왜 자꾸 후회하게 되는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지? 왜 이 나이 먹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살았는지?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민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사색해 보았으나 유익함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였다. 자왈 오상종일 불식 종야불치미사 무익불여하랴. 배우고 나서 하는 사색은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지 않고 사색을 하면 제자리를 맴돌게 될 뿐이다. 배움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말 중에 오하아몽 나라 이름 오, 아래 하, 애칭 아, 입을 몽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학문이나 교양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사용한다. 삼국지 시대 오나라에는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전쟁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학문이나 교양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당한 여몽은 큰 결심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는데 학자도 무색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다. 그 결과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싸움 방식을 벗어나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군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에 여몽과 이야기를 나눈 선배 장수가 그의 깊은 학식에 놀라면서 말했다. 그대를 군사 전략만 아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학식도 대단하지 않은가. 이제는 예전의 아몽이 아니구나. 아몽의 아는 가까운 사이에 이름 앞에 붙여 친근함을 나타내는 접두사다. 참고로 여몽이 공부한 것은 병법서와 역사서라고 한다. 공자는 배우는 기쁨과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논어에서 말하고 있다. 상대의 의욕이 넘치면 일단 피해라. 고선 용병자 피기애기 격귀타귀. 전투에서 병사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병사의 수가 많아도 각각 개인의 의욕이 없고 집단으로 단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반대로 수가 적어도 병사들의 의욕이 충만하고 하나로 단결이 잘 된다면 두려운 상대다. 손자도 사기가 높고 강한 병사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면서 의욕이 넘치는 적은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사기가 높고 막강한 병사라고 해도 그 기세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양되었을 때가 있으면 긴장이 풀릴 때도 있고 반드시 기복이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본디 사람의 기력이란 아침에는 왕성하지만 점심에는 느슨해지고 저녁에는 쉬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하루의 기복이지만 기세의 기복은 훨씬 긴 주기로 돌아온다. 처음 출정했을 당시는 의욕이 넘치지만 장기전이 되면 점점 사그라든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지점을 노려야 한다. 매일 하는 일도 똑같지 않을까? 일에 적응하고 나면 타성에 빠지기도 하고 기력이 사그라든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면 의욕을 북돋우는 시간과 기압이 필요하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하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역사에서 유명한 전투를 보면 대부분이 큰 적을 적은 인원이 물리친 경우다. 공통적으로 이런 경우는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있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덤빌 때는 부딪히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손자병법은 알고 있었다. 영화 300에서 병사들의 의욕이 충만하고 하나로 단결되어 있을 때 큰 병력과 맞서 싸우고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옛 선인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색하자. 가을은 독서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책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저자 모리야 히로시는 91세의 동양고전을 연구하는 현역 학자이다. 책의 내용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91세에 책을 출간하는 능력자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금 젊은이들은 100세 이상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사고로 죽거나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줄여놓은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평균 수명은 90세 전후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90년을 살아보니 50세쯤이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50세 즈음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논어와 손자병법을 공부한다면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이 책의 구성은 논어의 지혜 50가지와 손자병법의 기운 50가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50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손윗사람은 편안해하고 친구에게는 신뢰받고 아랫사람은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논어의 지혜와 손자병법의 기운을 두루 익혀야 한다. 논어는 간단히 말해 공자의 언행록이다. 제자들과 논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말들을 후대에 기록한 글이다.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불안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논어를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이 책은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왜 자꾸 후회하게 되는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지? 왜 이 나이 먹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살았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몰랐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 책을 통해서 논어와 손자병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다. 중년의 나이 50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하던 공부나 취업 때문에 하는 공부와는 다르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리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지금은 늦었지만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계속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라면 논어와 손자병법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논어는 덕을 기르라는 책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기르고 둥글게 살라고 하고,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라는 책인 줄 알았는데 되도록 싸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합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